여러분, 디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많은 프로젝트가 명멸했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디파이의 아버지, 바로 메이커다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인이 스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문서는 스카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블록체인 위의 연준, 이제는 거대 금융제국으로 진화하다. 이건 단순히 로고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리브랜딩 수준이 아닙니다. 메이커다오의 창립자 룬 크리스텐슨이 수년 전부터 기획해온 거대한 청사진, 바로 엔드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메이커다오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중앙은행이었다면 스카이는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금융제국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과연 이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카이의 변화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딱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로. 과거의 메이커다오는 중앙은행 모델이었습니다. 오직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의 가치가 1달러에 잘 고정되는지 감시하고 금리를 조절하는 데에만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 조직은 보수적이었고 확장성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스카이는 다릅니다. 이제는 금융지주사 모델을 지향합니다. 자신들이 발행한 기축통화, USDS를 기반으로 산하의 다양한 사업체, 스타스들을 거느리고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칩니다. 투자도 하고 대출 상품도 팔면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화폐를 지키는 것에서 웰스를 창출하는 것으로의 전환.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돈을 지키기만 하는 은행과 그 돈을 굴려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 주주로서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스카이는 후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제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스카이 생태계는 마치 우주와 같습니다. 문서에서는 태양 스카이와 궤도를 도는 별들, 스타스로 표현하고 있네요. 중앙에 있는 스카이는 생태계 전체를 관장하는 지배적인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가진 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변을 도는 스탓은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업체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출 플랫폼인 스파크죠. 이 구조가 천재적인 이유는 플라이휠 효과 때문입니다. 각 스타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수액은 다시 중앙의 스카이 토큰 가치를 부양하는 데 쓰입니다. 스타가 성공할수록 스카이의 가치가 올라가고 스카이 생태계가 커지면 더 많은 스타가 탄생하는 선순환 구조죠. 이제 스카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기축통화 시스템인 USDS의 금리와 담보 비율 같은 핵심 규칙을 정하는 권한이자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그 과실을 가장 먼저 받아먹는 거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데? 투자자라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스카이의 수익 모델은 크립토 업계 통틀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RWA,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스카이 생태계에 예치한 돈은 가만히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스카이는 이 자금을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미국 국채 가치,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주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 덕분에 이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연 환산 수익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자기네 코인을 팔아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스카이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을 현찰로 벌어들이는 확실한 흑자 기업입니다. 이것이 제가 펀더멘털 분석을 할 때 스카이를 항상 최상위권에 두는 이유입니다. 스카이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들의 신무기는 바로 USDS입니다. 기존의 1, 2위인 USDT, 테더와 USDC를 봅시다. 여러분이 이 코인들을 지갑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주나요? 아닙니다. 그 이자는 발행사들이 다 가져가죠. 하지만 스카이의 USDS는 다릅니다. 지갑에 보유만 하고 있어도 혹은 저축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줍니다. 국채 투자로 번 돈을 사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 지갑에 넣어주기만 해도 이자가 쌓이는데 왜 테더를 쓰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한 달러 연동을 넘어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62억 달러 수준인데 이 전략이 먹혀든다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리브랜딩의 또 다른 핵심은 토큰 액면 분할입니다. 기존의 메이커다오 MKR 토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MKR을 24,000개의 스카이 토큰으로 교환받게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기존 MKR 토큰은 한 개당 가격이 200만 원, 300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심리적 장벽이 있었죠. 마치 삼성전자가 250만 원 하던 시절에 개미들이 못 샀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스카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분할, 스탁 스플릿 효과를 노린 겁니다. 심리적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테슬라가 액면 분할 후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신다면 이 전략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카이 토큰의 가격은 어떻게 오를까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공식이 있습니다. 돈을 벌면 태워서 없앤다. 앞서 설명드린 국채 투자와 사업 수익으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인다고 했죠. 스카이는 이 돈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SKY 토큰을 다시 사들입니다. 바이백. 그리고 사들인 토큰은 영구히 제거해버립니다. 시장에 있는 토큰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거나 성장합니다. 그럼 토큰 한 개당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는 디플레이션 모델입니다. 주식시장의 자사주 매입 소각과 똑같지만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가 스카이를 높게 평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전쟁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 3월 검은 목요일을 기억하시나요? 이더리움 가격이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청산당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메이커다오, 현 스카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시스템 붕괴 위기에서도 부채를 갚고 코드를 수정하며 끝까지 생존했습니다. 이 살아남은 이력, 트랙 레코드 자체가 스카이가 가진 가장 큰 해자, 모트입니다. 신생 프로젝트들이 아무리 높은 이자율을 내걸어도 10년 가까이 해킹당하지 않고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견뎌낸 스카이의 신뢰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금융에서 신뢰는 곧 자본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스카이가 거대 금융제국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미국 국채 같은 현실 자산을 다루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기능 중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동결, 프리즈 기능입니다. 법 집행기관이 요청하면 특정 지갑의 자산을 얼려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디파이의 핵심 정신인 검열 저항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내 돈을 남이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탈중앙화냐라는 딜레마죠. 하지만 스카이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더 큰 기관 자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방향성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복잡성입니다. 스카이 생태계는 이제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수많은 서브 다오들이 생기고 코드가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버그가 발생하거나 해킹당할 위험은 통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창립자인 룬 크리스텐슨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리스크도 체크해야 합니다. 스카이 수익의 대부분은 현재 고금리 국채에서 나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면 스카이의 수익성도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카이에 투자한다는 건 거시경제의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의 종합평가는 수익성과 안정성의 황금 균형입니다. 스카이는 하루아침에 10배, 100배가 오르는 밈코인이 아닙니다. 그런 한 방을 노리는 하이리스크 선호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망하지 않을 펀더멘털을 찾는 안정지향형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위에 미국 국채 플러스 배당주를 합쳐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자산이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명확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자산이 필요하다면 스카이는 반드시 담아야 할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MKR에서 SKY로 1대 24,000 액면 분할 효과로 진입 장벽이 대폭 맞아졌습니다. 2. USDS의 탄생. 지갑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 차세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을 공략합니다. 3. 확실한 수익 모델. 미국 국채 RWA를 기반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버는 진짜 흑자 기업입니다. 4. 리스크 체크. 규제 준수를 위한 동결 기능 탑재와 금리 인하 시 수익 감소 가능성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SKY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존 MKR 보유자분들은 마이그레이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파이의 제왕 스카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